소개받은 박근영입니다. 제 발제 시간을 줄여서라도 두 분에게 말씀 기회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 짧게 하셨는데요.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또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좋고요. 사실은 두 분 중에 박주민 의원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안행위였는데 안행위에서 법사위로 가는 바람에 안행위에서 이 문제를 다뤄줄 의원이 이제 이재정 의원님하고 진선미 의원님 정도로 좀 줄어서 저희로서는 좀 아쉬운데 법사위에서도 좀 많이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20분인데 시간을 짧게 잘 쓰겠지만 사실은 제가 정의당 공약을 지금 잘 기억을 못해서 우리 임재철 선생님한테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사실 유성희 의원님이 계셨으면 제가 오히려 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데 사실 뭐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 참여연대가 20대 국회만 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1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선 공약에 이 표현의 자유 문제 하나도 안 들어 있었습니다. 유성희 의원님께서 19대 때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자랑스럽게 하셨는데 그러면 대선 정책 공약에 어떻게 하나도 안 들어갔냐. 그러면 저는 유성희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기에는 저도 자괴감을 느끼듯이 느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바른정당 공약에도 하나도 없었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선거법 좀 전에 우리 장우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많은 공약 중에 하나라도 손보겠다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의당 공약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한데요. 뭐 바른정당이나 우리의 국민당도 없었고 자유한국당이 당연히 없었고요. 대단히 안타깝죠. 그 피해 사례들은 수십 개가 넘게 쌓이고 있고 이런 토론회도 지금 18대 국회 때부터 19대 또 20대도 지난해에도 국회 개원하자마자 대선 전에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국정치학계에서 큰 판을 준비해가지고 하셨고 했는데 안 됐던 거 보면 대단히 자괴감이 드는 시기고 정당들은 도대체 뭘 하셨나 대선 공약이 어떻게 이런 거 하나 안 넣어주셨나 우리 김영재 수석 전문위원님한테 그런 역할을 앞으로는 좀 부탁도 드리고 싶고 두 의원님도 계셨고 유승희 의원님 열심히 해주셨다 그러는데 부탁드리고 싶고 저는 오늘 여기 기자분들이 몇 분이라도 계시면 그 점을 꼭 한번 지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공약에 이거 하나도 안 들었다. 안철수 의원 전 대표 공약에도 하나도 없다. 그러고요. 제 관건은 올해 안행위든 정개특위는 아마 선거구제 중대 선거구제 할래 연동형 비례대표제 할래 이거 중심으로 아마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그 정개특위가 하든 또는 안행위가 스스로 하든 안행위 안건에 이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법안이 첫 번째 1호 안건으로 올라갈 거냐 말 거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안행위 안건에 공직선거법이 매번 다루어지지만 유권자 표현과 관련한 규정이 안건으로 다뤄진 적은 제가 기억하는 저도 나름대로 이쪽을 쭉 다뤄왔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해 안행위 가을 정기국회 열리면 그 안건은 다뤄질까? 여기 이재정 의원님이 앞에 계시고 평소에 잘 뭐 서로 편하게 의견도 주고받는 사이인데 저는 진선미 의원께서 안행위 간사가 되실지 누가 안행위 여당 간사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여당 측에서 진정성이 있으시다 그러면 안행위 1호 안건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을 반드시 여야 간사회의에서 협의하셔가지고 넣어주셔야 된다. 그거부터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무슨 안건 거기서 손봐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발제 요청을 받은 게 독소 조항하고 피해 사례인데 우선 피해 사례부터 말씀드리고 독소 조항들 대한 기본 생각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가슴 아픈 이야기, 자괴감 있는 이야기를 해서 좀 딱딱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2010년 이후에 몇 가지 선거들이 있었는데요. 대표 사례들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요. 첫 번째 피해 사례는 2010년 6월 달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던 선거였습니다. 그 시민 모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반대 후보란에 스티커를 붙이는 게시판을 배니 합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 붙여놨죠. 길거리도 아닙니다. 조계사 경내죠. 그 안에 붙여가지고 지나가는 조계사를 드나드는 시민들에게 찬성 반대 후보 어디에다가 하실래요? 스티커 붙이기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무상급식 촉구하는 서명지 놔두고 서명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와 있는 것처럼 유죄 판결받았습니다. 선거법 90조 때문이죠. 선거일 180 전부터 그 게시판은 광고물이다. 그리고 서명 날인 받으면 안 된다. 그 규정 위반했다. 107조 위반이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35쪽에 단속 처벌 피해 사례 2번에 있는 것처럼요. 또 비슷한 한 달 후에 5월 7일 날은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 원래 인연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로 이번에는 무상급식을 다루는 시리즈 인연 콘서트 중에 주제 하나로 무상급식이 다뤄졌습니다. 이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그 공동 주최 단체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행사 끝날 때 콘서트에 오신 관객들이죠. 무상급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분들에게 한나라당 서민급식 그 당시에 반대하셨던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유인물을 나눠줬습니다. 그랬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죠. 93조 1항으로 법에 정하지 않은 유인물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속처벌 피해 사례 3번, 지방선거 한 번 더 있을 텐데요. 이때가 또 4대강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또 선거의 쟁점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환경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의 사무국장이 투표를 던져 4대강을 막아주세요. 뭐 이런 취지로 수원 시민이 지나다니는 공원이라든지 수원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1인 시위 피켓 드는 거야 가장 일반적인 행태죠. 그런데 이 또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을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유죄가 되었죠. 90조 1인 시위가 시설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1인 시위 피켓이 그래가지고 처벌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방선거 사례가 워낙 많아서 그 당시에가 36쪽에 있는 피해 사례 4번째입니다. 지방선거 때 또 4대강 문제가 워낙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냥 정말 그냥 단체 활동가가 아니라 아주 그냥 열혈 참여형 시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분이 밑줄 치은 삽질 지옥 투표 천국 4대강 죽음의 삽질 중단하고 회개하라 6.2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딱 적힌 큰 1인 시위 피켓 들고 안성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했다가 50만 원 판결 받았죠. 이것 또한 1인 시위 피켓이 시설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도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건너뛰어서 18대 대선이었죠. 2012년 12월 19일 날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젊은 시인 소설가 137명 명의로 우리는 정권 교체를 희망합니다라는 광고를 그 위에 사진이 있는 것처럼 경향신문에 기재했다가 그중에 신문사에 광고 의뢰한 소설가 손홍규 씨가 1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법에 정하지 않은 광고 게재, 문서, 도화, 배포 게시 이것 때문에 처벌받았는데요. 억울한 피해자 되신 거죠. 그 다음에 단속처벌 피해 사례로 작년에 이제 총선으로 좀 건너뛰어서 보면 현수막 내용에 표 없다 전해라 설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더민주당 규탄한다. 지금도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금도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 때마다 논쟁이 되고 있고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더민주당 강원도지사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과 논쟁은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현수막을 붙이고 더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때 현수막을 앞에 펼쳐두고 했다는 이유로 시설물 설치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이 중에 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냥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그 행사를 기획한 사람인데요. 나머지 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현수막 좀 한번 들어달라 해가지고 같이 들고 있다가 처벌받았습니다. 정의당 아마 당직자였을 거예요. 참 황당하신 케이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 총선 때 저는 이 사례가 정말 가슴 아픈 사례 같아요. 저의 와이프를 성희롱한 직장 상사가 선거에 나왔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이런 사람은 선거에 나오면 안 됩니다. 라고 저는 할 권리 정도는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저희 가족에게 그런 범죄 행위를 했다 그러면. 김석기 용산 참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청장 했던 사람이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 참사의 피해자들이 사과 한번 하지 않는 그 후보에 대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 유인물 배포 뭐 이런 거를 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선거법이 반인륜적인
천륜에 따른 의사 표현조차도 자세히 못하게 하는 그런 저는 대표적인 케이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산 참사 살인 진압 책임자 김석기 총선 출마 규탄합니다. 이런 피켓 그런 내용을 들고 기자회견 했다가 다 유죄 판결 받았죠. 지금 그거에 관련해서 헌법소원도 또 제기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할지 선고할지 좀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월 13일 날 총선을 앞두고 낙선 투어 기자회견 했습니다. 후보자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후보자 이름은 안 쓰고 사진도 안 넣고 후보자 이름란에는 구멍을 내가지고 만들었다가 그 이른바 구멍 뚫린 피켓으로 했는데 그 구멍 사이로 후보자 사무실에 있는 후보자 이름이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90조, 93조 후보자 이름이 적힌 피켓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되어서 지금 재판이 받고 있는 케이스지 않습니까? 이름 적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름 안 적고 했더니 그 구멍 뚫린 그 사이로 이름이 보일 수 있다. 이런 이유. 정말 황당한 선거법이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 단속 처벌 피해 사례 9번처럼 평화가고 쌓아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들은. 라는 취지의 포스터죠. 그 그림 사진 4번 있는 것처럼.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당신들께서는 평화가고 쌓아오라고 주장하시는 거냐? 라고 따져 묻는 포스터를 붙였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단속당하고 경찰에 입건되고 아직 기소까지는 안 갔는데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평화가고 쌓아오라고 당신들은 그러시냐라고 따져 묻지도 못하는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쪽에 있는 것처럼 단속처벌 피해 사례 10번째. 청소년 인권 시험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청소년 인권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했는지 평가해 봤더니 점수를 매겨 봤더니 어땠느냐라고 해서 안철수, 심상정, 문재인, 김성동 뭐 이 네 사람은 이렇다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후보자 얼굴과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유인물이다 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단속당하고 이 유인물을 뿌리는 사람은 예를 들면 참여연대 같이 뭐 그래 한번 기소 한번 당해보지 뭐 법원에서 재판 이겨볼게 이렇게 강단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부라든지 아주 뭐 학생이라든지 청소년 모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단속을 이렇게 뿌리면 처벌될 수 있으라는 말 한마디 듣고 5천 장의 유인물을 바로 그냥 폐기해버리는 아주 그냥 쫄아있는 시민들이었죠. 그렇게 억울하게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단속 처벌 사회 11번째는 투표가 촛불입니다.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투표하십시다. 이렇게 했더니 이 촛불이 만든 대선은 자유한국당을 반대한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촛불이 만든 대선이라는 표현을 현수막에 쓰지 말아라 라고 단속이 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한번 항의 차원에서 아예 붙여봤어요. 한번 단속해 오시라. 와서 강제로 한번 떼보시는지 지켜보겠다. 지키면 뭐 오히려 재미있는 소송 케이스가 되겠다 해가지고 붙여놨더니 단속 공문을 보내시고 실제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강제 철거하러 오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서울선관위에서 단속 공문만 보내시고 아예 한번 오셨으면 좋은 법정 판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기대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조금 실망도 있고요. 이런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적인 거라고 이게 제가 소개하기가 딱 적당하게 이런 것들만 좀 했는데요. 이런 피해 사례들을 계속 지켜봐야 될 거냐. 내년 지방선거 6월 달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이번에 안행위에서 1호 안건으로 좀 다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피해 사례가 반복 안 되게 그 점을 좀 강조드렸고요. 아까 우리 장호영 교수님께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서 유권자들의 표현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많이 예시하셨는데 저희 시민단체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꼭 바꿔야 되는 대표 독소 조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42쪽에 있습니다. 장호영 선생님은 그냥 빠뜨리셨는데 90조도 문제입니다. 68조도 문제고요. 68조, 90조, 93조는 그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 나는 이 후보가 좋아요. 이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이 후보에게 투표해 주세요. 나는 이 후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후보에게 좀 투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스티커를 제가 제 자동차 차량 뒤에 붙이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68조 위반이 되는 거죠. 90조도 위반이 되고요.
저는 허경영 후보가 너무 좋아요. 허경영 후보에게 꼭 당신도 투표해 주시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왜 제가 제 차에 못 붙이게 하시느냐.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93조는 앞에 케이스도 많으니까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에 중간에 법조항 사이에 있는 동그라미처럼 68조, 90조, 93조 이 세 개 조항은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의견, 시민의 선호를 표현하는 유권자들의 의사 표현을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연히 폐지돼야 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은 아마 좀 이따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실 건데요. 그 44쪽 말미에 하단에 있는 것처럼 한국정치학계에서도 작년에 의견서 내실 때 이 조항들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좀 내주셔서 힘을 보태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쪽에 가서 103조와 105조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집회와 모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 행진이나 구호제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자리에서 저 같은 시민단체 사람이 길거리에 모여가지고 피켓을 안 들고요. 또는 뭐 유임을 안 보내주고 저희 참여연대 활동가가 한 10명이 저희 사무실 앞에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10명이 쭉 줄지어가지고 무상급식 반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구호를 아마 10번 마이크도 안 쓰고 외치면 선거법 105조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황당한 조항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 생각됩니다. 이 조항들은 후보자나 정당 그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비판, 토의, 의견을 개진하게 하는 모든 모임, 행사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거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이걸 완벽하게 제한하는, 침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폐지되는 것이 옳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46조에 있다시피 공직선거법 107조도 문제입니다. 선거법 107조 때문에 시민들은 후보자들에게 뭔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의견서를 낼 수 있는데 시민들하고 같이 시민들도 같은 뜻입니다 라고 서명받아가지고 의견서 내는 거를 선거 기간에 가까이 오면은 못합니다. 서명 날인 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민단체 개인의 단체명으로는 정책 의견서를 낼 수 있지만 시민들하고 같이 서명받아가지고 의견서를 내는 행위는 왜 금지시키는 거냐. 이제 저희는 이유가 알 수 없다 생각되고요. 공직선거법 108조 3은 이미 말씀하셨던 그 부항이니까 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항들을 좀 시급하게 좀 폐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가 제가 여기는 언급 안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대선 때 황당한 케이스가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저희가 한번 열었는데요. 선관위에서 참여연대는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하면 안 돼요. 왜요? 언론기관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행사 경향신문이 후원하고 있는데요 하니까 그러면 돼요 라고 해가지고 후원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대단히 저는 좀 우스꽝스러운 조항 같아요. 왜 저희가 평소에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들에게 의견 내고 후보자들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라는 거를 선거 앞두고 이런 국회든지 어디서든지 수십 번, 수천 번 저희가 행사를 토론회를 여는데 왜 선거를 앞두고는 후보자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후보자 초청 또는 선거 정책 담당자 초청 토론회를 하면 안 된다. 당신은 언론사가 아니니까 왜 언론사는 그 시기간만 해야 되느냐. 그런 규정이 살아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고요. 저희가 그런 초청 토론회도 옥외에서는 하면 안 돼요. 옥내에서는 가능한데요. 왜 세종문화회관 그 큰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 앞에서 그런 토론회를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도 너무나 황당한 저희는 규정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규정들을 개선하는데 의원님들은 왔다 가셨지만 정당에도 정책위원들이시니까 정책위에서 이거를 1호 과제로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